네, 안녕하세요. 2022년 원주시립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2022년 기류의 인문학 오인오색 오감만족 인문학 네 번째 시간 2부입니다. 네, 저는 상지대학교 파인드 칼리지에서 강의하는 김시천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성악십도 VR 구현의 기획자이신 연세대학교 이원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부에 이제 2부에서 할 얘기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워서 아마 다 이제 바로 그 이해가 되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 진행자도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하면은 좋은데 저도 이제 시연회 할 때 한번 보긴 했지만 그냥 듣기만 하는 거랑 또 보면서 듣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래서 방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1차원적인 1차원은 아니네요. 적어도 2차원적인 방송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해요. VR이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죠? Virtual Reality.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V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V라고 하는데 이제 해외 나가면 다 VR, VR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Virtual Reality인데 그 virtual이 옛날에는 어, 가짜 느낌이 많았죠. 진짜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다, 가짜 세계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바둑과 체스의 차이를 얘기했던 들레즈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 버추얼이라는 게 그냥 단지 가짜, 모상, 뭐 아까 플라톤의 이데아에 따른 모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 아직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제 깔려 있는 잠재적인 것이라는 그 용어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virtual 리얼리티를 오늘날 아무도 가짜라고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오늘 우리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가짜가 아니라고 그게 이제 우리 경제와 사회 질서를 다 바꾸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잠재적이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네, VR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분야라서 되게 생소하지만 그 예전에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돼서 많이 쓰였던 게 이제 그 단어로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VR, V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성악십도 말고 이 VR로 구현된 또 다른 콘텐츠가 있나요? 지금 뭐 저희가 2017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연구들 이제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아마 성경을 가지고 VR로 만드는 연구들도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도 일종의 유학도 종교잖아요. 근데 뭐 이건 유학은 사실 경전이라는 게 뭐 사서삼경 같은 거지만 또 이제 성학십도의 모든 개념들은 사서삼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경전이라고 보신다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한국 종교들 뭐 원불교라든지 뭐 등등 분들이 우리 경전도 이렇게 VR로 만들면 어때요? 이러면서 제안을 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종교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내면의 아까 내면의 내비게이션, 마음속의 지도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주로 종교하시는 분들이 VR로 만들면 실제적이겠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순례도 성지 순례도 VR 성지 순례가 많아졌거든요.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뭐 가상성과 영성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요즘 최근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끊임이 없을 텐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철학을 공부했지 이 뉴 미디어 자체를 다룰 수 있거나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약하니까 뭐 한두 개 정도만 할 줄 알지 나머지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융복합 인재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원진 선생님은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구현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고 그런데 미디어 아티스트는 실제로 그걸 구현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술적인 그 표현상에 있어서 역량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인재가 나타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적으로?
네,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제가 어쨌든 지원받은 곳은 한국연구재단인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런 융복합 연구를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하나 만들었는데 연구재단에서 KBS에서 EBS인가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동양 철학을 먼저 하고 서양 철학은 갈 것 같지 않은데 서양 철학을 한 사람들은 동양 철학을 비교적 갈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을 한 사람들이 코딩을 배우는 게 빠르지 코딩을 한 사람이 인문학을 배우는 건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인문학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조금만 동기를 더 부여한다면 인문학 기반으로부터 인문학 뭐 드리븐이라고 할까요? 인문학이 먼저 출발하는 융복합 연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어학 쪽에서는 뭐 워낙 빅데이터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융복합을 하고 계시는데 철학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 언어학만큼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은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VR을 구현한 게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보적인 거고 거의 최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자랑을 하나 하자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디 가서 시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뭐 퇴계학회, 국제 퇴계학회, 뭐 아니면 무슨 동양 철학회 이런 데 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싶어 해서 또 그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그렇지만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이제 노는 물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이런 미디어 페어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매년 열리는 근데 그 아이제아가 열리는 것도 화려합니다. 뭐, 뭐 리스본 뭐 파리 뭐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뭐 포르투갈이 리스본이죠. 네. 어쨌든 굉장히 전 세계에 아주 팬시한 곳에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서 우리 거기 가서 한번 시연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져서 결국 아무데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영국의 캔터베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뭐죠? 그 무슨 성공회 본거지잖아요. 근데 성공회가 탄생한 그 도시가 캔터베리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영국의 캔터베리는 카톨릭으로 따지면은 바티칸이랑 비슷한 정도의 성지를 느낌을 갖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캔터베리라는 데가 우리가 뭐 초서라든지 뭐 우리가 영문학 공부했을 때 캔터베리 이야기 이런 거 얘기해 드렸듯이 캔터베리가 너무 고풍스러운 곳인데 거기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뭐였냐면 tangible or intangible heritage라는 학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는 헤리티지, 그 유형의 헤리티지 또는 무형의 헤리티지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거를 구현한 사람은 와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발표를 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뭐랄까 심사평을 잘 받고 저희가 이제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영국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자기네들이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들 지금 이 VR 또는 메타버스 구현자로서 또 그 사람도 인문학 기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현자로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떤 공간까지 들어가는 건 쉽다. 그런데 그 공간을 빠져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게 막 되게 그 미화가 되기 쉽다는 거죠. 어떤 한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어떤 다른 가상 공간으로 이동할 때 그 배경을 어떻게 짜야 되고 그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지 항상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건 너무 잘 구획되어 있다. 어디서 빠져나와서 금방 또 다른 데로 들어가고 그 10도 전체가 다 하나의 이 일관된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되게 놀라워하더라고.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느냐 그랬더니 원래 이게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원 있잖아요. 하나의 일원론. 그 안에 모든 우주의 질서가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와도 다시 여전히 그 일원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되게 안정감 있게 느끼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 항상 그럴 때 되게 붕 뜬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공간, 사이 공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뭔가 공략할 요소들이 있겠다. 우리가 앞으로 프로포절 하거나 피칭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작품 피드백이 중요하구나. 코로나 때문에 피드백을 많이 못 받아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네. 그 사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붙여야 되는 게 코리안 웨이브, 이게 한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상품이 금방 넘어가니까. 하지만 이런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철학이 나오고 또 다른 문화가 나오고 또 다른 작품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한국이 한류 강국이다, 그 문화 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 돈을 쓰지 않으면서 문화 강국이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퇴출해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겨우 10억 조 받았대요. 10억씩이나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아니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몇백억씩 쓰면서 이런 걸 만드는데 겨우 10억 줬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제 말에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는가 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밌잖아요. 사실 성학십도 책 읽어도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면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다오 하면은, 이게 이제 성인용, 어린이용,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동에 가면은 유교문화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상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어떤 버전이 나오느냐, 영어 버전, 프랑스어 버전 하면은 외국인들에게 갖고 가서, 당신들이 한국에 직접 와볼 수 없지만 우리의 문화가 이런 것들의 바탕에 있고, 이게 우리들이 공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거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의 대다수의 소속이 앞에 차이니즈가 붙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김치,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파워차이라고 불러도 이제 김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아무리 중국이 공작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본질이 바뀔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의 어떤 분류와 같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현대화하고 그 시공간을 넘어서 만날 수 있게 한 이런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영국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치는데, 왜 우리는 먼저 맨날 외국 가서 박수 받고 와야 박수를 쳐주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박수를 쳐주고 그 기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원희 선생님이 대표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다른 얘기들을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VR을 이렇게 구현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영국에서 발표할 때 반응도 그렇고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요게 이제 그런 과정의 일부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 형태를 통한 책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완한 새로운 책이 곧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 속에서 이제 그 성학십도를 가지고 이제 그 도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것을 이제 VR 버전으로 이제 성학십도 VR을 구현하신 건데, 그 속에서 특히 이제 이원진 교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어떤 역동적인 우주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셨더라고요. 그 역동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이것도 보여주면 좋은데 네. 말로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유튜브가 만큼만. 있긴 있는데요. 유튜브로는 역시 이게 3차원이지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직접 VR을 체험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역동적 우주관 이 VR로 잘 구현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성학십도가 그렇게 역동적 우주관을 나타내려고 했던 텍스트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잘 굴러갈까? 네, 그런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키워드가 바로 이 역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의 그 다이나믹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은 쉽게 해도 다이나믹의 어떤 존재론적 의미, 철학적 의미를 구현한 저는 한국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다이내믹 우주관, 다이내믹 존재론이라는 거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VR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인터페이스로 그 인터랙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인터랙션. 그러니까 즉 제가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면서 이 우주와 나가 상호작용하면서 이 역동성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역동성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까 규구방언을 떠올리시면 돼요. 규구방언은 굉장히 균형적인 그 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이고, 그런데 이게 두 개의 축이 있어요. 두 개의 규를 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규를 구우면 여기에 이제 X자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죠. 원의 무게중심이. 그러면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뻔한 피타고라스 같은 도상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계가 횡설수설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횡설수설, 횡설은 이거고 수설은 이거죠. 가로축, 세로축. 그걸 이렇게 약간 뒤집으면 이렇게 아까 X자 구도가 되는데 횡설수설은 오늘날 이제 넌센스라는 어떤 횡설수설하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폄하돼 쓰이지만 원래는 이제 노자에 나온 말이고 굉장히 그 조직적인 그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계가 다른 말로 어려우시겠지만 분계와 혼륜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축에다가 이 개념이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잘 나눠서 아주 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잘 나눠서 양쪽 축에다 넣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사고를 진전시켜 나가는 거. 그런 철학적 방법론을 분계라고 얘기를 해요. 나눌 뿐. 그 다음에 혼류는 이것을 다시 합치는 거. 그래서 합쳤다 나눴다 합쳤다 마치 찰흙놀이 하듯이 그렇게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 개념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만 딱 보면 처음에만 보면 되게 모호해 보이고 되게 두루뭉술해 보이는데 개념을 계속 분개하면서 조작하다 보면 여기 이런 개념 겹겹이 양파처럼 계속 벗겨지는 거죠. 그런 느낌의 공부법을 오늘날에 구현하려면 VR의 조작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한국인이 왜 다이나믹할까? 다이나믹하냐면 이 축을 중심으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언제는 이렇게 나눴다가 아까 뭐 주체성과 자율성 같이 막 이렇게 나눴다가 그걸 또 주체성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걸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맞는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동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겹. 그리고 주름져 있는 여러 겹. 그래서 VR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 퇴계가 하려고 했었던 분계와 혼륜의 철학적 방법론을 조금 다가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상학적 저는 추론, 도상학적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1차 시연회 때 일부만 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10개 장의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 어떤 게 뭐 사실 유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철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태극도하고 심통 성정도가 아무래도 철학사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그림일 텐데 근데 그 심통 성정도라고 하는 걸 VR로 구현한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걸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아시아의 마음에 해당되는 딱 상응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게 있다면 뭐 영혼 혹은 의식 이런 용어들인데 영혼이라든가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걸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이제 그 19세기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자아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딱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무의식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무의식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이게 욕망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시켰던 것하고 심통성정도 까고 들어가 보면은 그 그림 속에는 욕망이 없잖아요. 있죠. 네, 칠정 중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는 그렇게만 거랑 하면 안 다르잖아요. 되죠. 네.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VR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봐야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기는 한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19세기 초반, 뭐 19세기 뭐 중후반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드, 뭐, 에고, 슈퍼 에고, 이 삼중 축을 얘기한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동양에서는 마음에 대한 굉장히 구체화된 구조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심통성정도나 성악십도, 심학도 같은 데가 제일 대표적으로, 심학도는 완전히 구조화돼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한 구조가.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가 쉬울 정도로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심경에 대해서 되게도 평생 동안 놓지 않았던 책을 심경이라고 하죠. 그 심경의 바탕으로 이제 심학도를 만든 건데,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디즈니에서. 픽사죠.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 나온 거 영화가 소울이에요. 소울. 같은 감독이에요. 같은 감독인데 소울 영화가 뭘 다루고 있냐면요. Great Befor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 이 거대한 세계, 내가 오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나를 만든 기원이 됐던 거대한 세계.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가는 Great After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두 가지 세계를 사실 그건 종교의 문제였지. 여태까지 아무도 뭐 디즈니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을 안 했던 분야인데, 이 사람이 피터 닥터라는 이 감독이 처음으로 자기가 시도했다 막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신이 나서. 그러면서 난 소울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뭐 남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 막 이런 그런 구태하는 소리 말고 우리 존재의 진짜 본원을 설명하기 위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난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고한 종교 서적도 많고 뭐도 많은데 나는 그거 꽤 비슷하게 구현이 됐다고 생각해. 아주 만족해.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제 마음에 대한 시각화 연구를 할 거야.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동양에는 이미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시각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서 찾냐면 당시 퇴계하고 똑같은 나이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남명조식 감사합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이 신명사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명사도도 마음에 대한 구조화예요. 딱 그 Great Before 부럽지 않아요. 그 소울 부럽지 않은 그 마음에 대한 시각화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마음이 탁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 주인공도 있고 그거를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고 그 그림 안에 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남명조식이 퇴계하고 정확하게 동갑이거든요. 동갑내기 이제 유학자죠.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마음에 대한 시각화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나왔냐면 소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남명조식의 신명사도를 바탕으로 한 천군 소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천군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군주. 그러니까 즉 나의 마음을 심을 천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이 관한 소설. 그래서 심이 주인공이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인사이드 아웃보다 먼저 나온 게 유미의 세포들이에요. 유미의 세포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처음 나왔을 때 유미의 세포들 웹툰을 쟤네들 표절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 막 서로 이렇게 감정이 서로 막 복닥거리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걸 주인공으로 해서 막 스토리텔링을 막 하고 또 시각화하고 이랬던 전통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픽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그 시각화를 되게 재밌는 오늘날의 매체로 스토리텔링으로 저는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놀랍죠. 갑자기 성악십도 얘기하다가 끝에 유미의 세포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유원진 교수님의 지적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 세계적인 거장이 만든 영화 작품들 보면 이 감성적으로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 보면은 한국 드라마만큼 감성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어떤 감성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감수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원진 선생님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이고 역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인들은 이 성리학이 정점에 다다른 16세기 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관한 나름대로 놀라운 청사진들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오늘날 뭐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레이트 비포, 애프터, 뭐 소울. 네, 영화. 저도 이 영화를 한 편도 못 봤는데 봐야 되겠네요. 이런 작품들이 시도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작품들이 이미 조선시대에 서술로 등장을 했다.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그때는 유학자들, 이 천군 소설을 쓴 사람들은 100% 유학자인데요. 왜냐면 유학자들이 아까 그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유학자들로서는 소설을 쓰는 게 딴따라였던 거예요, 당시. 그래서 이름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작자 미상이에요. 네, 누군가는 썼겠죠. 아마 남명 조식이 명했다고 하니까 가족 아니었을까. 네. 이런 소설이 있었다는 얘기도 사실 처음 들었고, 야, 이거 확실히 이 문사처리 하나라고 하면서도 저도 짜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런 거? 아니, 저는 사실 남명 조식의 신명사도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기가 막 이렇게 요즘 애들이 그린 그림 같고, 막 살아 숨쉬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성악십도는 너무 이제 딱딱하고 도자학적인데, 남명의 신명사도는 훨씬 더 재밌어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걸 이제 들여다가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걸 가지고 쓴 소설이 있었다. 천군 소설이다. 근데 이 천군 소설이라는 거는요, 동아시아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소설이에요. 마음을 주제로 한 마음 안에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다 있어요. 마음 안에. 예. 그래서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유미의 세포들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나라는 똑같은 유학을 기반으로 한 공유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오로지 한국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학을 하는 재밌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일반적으로 유학, 차이니스 뭐 캐릭터 이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우리만 갖고 있는 거는 뭐였을까? 예, 그런 거를 좀 더 미세하게 구별해내는 거. 아까 분개하는 거 같은 것들이. 네, 진짜 확실히 저도 동양 철학을 공부하지만 그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들으면은 정말 와, 이랬나 싶은 새로운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의학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표현 양상이 다른데 그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대단히 독특한 의학이잖아요. 이 사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의학이 아니라 철학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쓸모가 있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어의 독특성 중에 하나가, 이 사상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하신 심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적인 언어들인데 그 안에 성리학적인, 즉 오늘날 말로 따지면은 윤리학적인 용어들이 그대로 결합이 돼서 이게 나누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리학과 의학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사상의학인데, 그런 부분이 뭐랑 관련되느냐? 인간의 마음하고 육체를 나누지 않는 방식의 접근법을 사상의학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미스테리였는데, 중국에는 사상의학 전통이 없습니다. 그게 달라요. 중국에서 중의학하고 사상의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인가, 정확하게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의학자들이 공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나 뭐 우월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다름이 있다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오늘날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 또 여기서 이걸 만나게 되네요. 단지 성악십도를 VR로 구현했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뼈대가 되는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듣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떡 갔네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죠. 네, 질문하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죠. 자, 어쨌든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럼 오늘 그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도 그렇고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는 이거 오늘 그 지난 일부랑 오늘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겨우 10억밖에 안 줬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깝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팔로워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근데 한류가 지금 이제 선두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드웨어는 그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그 미국 기업이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 어쨌든 뭐 현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 콘텐츠 시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자꾸 연구소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데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담아놓고 지금 쓸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제 저도 같이 데려가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사실 인문학 쪽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돈이 정말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한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정신이 없는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많은 곳에서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첫 번째 시연을 이 중천철학도서관이 열었다라고 하는 건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의 수준과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22년 원주시립중청도서관에서 진행하는 2022년 기류의 인문학, 오이노색 오감만족 인문학 네 번째 눈과 전통의 인문학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서울예술대학 교수 김용희 교수님,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기가 막히게 재밌고 너무너무 섹시한 교수님이신데 정말 재밌어요. 동화와 신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3일 날 먼저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